안녕하세요. 옆자리 사수입니다. 요즘 취업, 이직 준비 너무 힘들죠? 7년 차인데도 서류 광탈 중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저 또한 크게 체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주변에 재직 중인 동료, 선후배들을 통해서 들은 지금 채용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채용 시장, 지금은 취업 시장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은 되게 적은데 시장 자체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작년 말보다는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변에 경력이 좋은 미들급이나 시니어들도 서류 합격 되기조차 되게 쉽지 않은데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기업에 서류를 내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명의 TO에 100명 가까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점점 세지고 채용 합격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3년차 이상의 경력자를 찾는 공고에 3년차를 훨씬 뛰어넘는 경력자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결국 3년차는 7년차나 8년차의 경력자와 상대평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연차로 비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 비교만 했을 때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같은 채용 시장에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재를 선호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들급 인재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미들급 인재라고 하면 3년차에서 10년차 정도 사이를 미들급이라고 하는데요. 미들급 인재는 업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숙련도도 갖춰져 있고 고정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당장 일을 시킬 수 있는 실무가 필요하죠. 그것도 비용이 높지 않은 실무자요. 미들급은 사실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차예요. 저비용에 고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기업이 원하는 도메인 핏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해요. 이전에는 도메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살짝 다르더라도 채용을 하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뽑고자 하는 직무에 뭔가 경험이 없다거나 도메인 핏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서류에서 바로 탈락을 시켜버리는 경향을 보이고 입사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되게 굉장히 핏한 실무자를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회사는 채용 공고를 올리면 정말 많은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모든 서류를 다 보고 면접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 입장에서는. 기존에 업무를 잘 했던 사람을 뽑으면 온보딩도 짧으니까.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런 현상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핀테크 경험은 없어요. 근데 동일한 직무 경험은 있어요. 근데 핀테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요즘엔 이제 합격하기가 쉽지 않죠. 시장에는 핀테크 경험도 있고 동일 직무 경험도 있는 인재가 되게 많을 테니까. 면접은 항상 상대평가예요.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선호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각 영역을 쪼개서 담당자를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되게 좋아했었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채용 공고를 보면 정말 일당 100, 200 정도를 할 수 있는 지원자를 채용해요. 그런 지원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기획자인데 데이터도 잘 봐야 되고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되고 코드도 짤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베스트죠. 이렇게 요즘에는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해본 경험이 많으면서도 직무에 대한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인재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많은 업무를 시키려고요. 이전에 두 명이서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려워진 시장에 이직 준비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나의 강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JD를 분석해보세요. JD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최대한 뾰족하게 분석하고 나랑 연결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요. 저는 보통 가고 싶은 회사의 JD를 되게 여러 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JD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랑 담당할 업무들을 이제 살펴봐요. 그리고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업무를 진행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여기에서 확인을 했던 그러니까 기존 JD에서 확인했던 역량이나 아니면 담당하게 될 업무 위주로 JD에 사용했던 워딩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진행 업무를 서비스 정책 수립 및 기획으로 작성했어요. 그리고 역량을 대고객 서비스 구축 경험 다수 보유. 이런 식으로 JD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진행 업무랑 엮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이력서나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를 기업이 원하는 향으로 최대한 업데이트를 해서 지원하시면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뤄봤던 업무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했는지,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번에서 뽑아둔 키워드와 매칭해 보세요. 그럼 해당 기업에 지원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면 좋을지 뽑아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커머스에서 기능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럼 이런 경험을 그냥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 기능 개선을 통한 주요 지표 N% 증가.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여기에서의 담당 역할은 뭐였고 기간은 뭐였고 배경은 뭐였고 목표나 목적은 뭐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시다 보면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의 동일한 포맷으로 맞춰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회사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에서 강조해야 되는 키워드랑 프로젝트를 선별을 하세요. 커머스에서 홈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홈 프로젝트를 1순위로 배치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세요. 기존에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기존 경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좋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요. 이를 면접에서도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기업에서 완벽하게 찾는 인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UX, 화면 설계 및 유저 플로어의 정의가 가능한 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유저 플로우를 정의를 안 해봤어.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해보시면 돼요. 기존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꺼내서 유저 플로우를 다 하나씩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때 못했으면 지금 다시 꺼내서 해보시면 돼요. 만약 그때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 때 어필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기존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꺼내서 그냥 유저 플로우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못했으면 그냥 지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했는지 면접 때 어필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유저 플로우를 정의해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유저 플로우를 정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JD를 보고 해당 프로젝트의 유저 플로우를 정리하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유저 플로우를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본 적 없다 라는 답변보다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네 번째, 강점을 정리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가 가진 강점을 정리해보세요. 내가 가진 강점을 새롭게 지원하는 기업에 어떻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왜 제가 땡땡님을 뽑아야 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내가 가진 강점을 알아야 해요. 저는 보통 JD와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노션에 적어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핵심 역량이나 이런 강점 등으로 정리를 해둡니다. 이렇게 정리해둔 강점은 1분 자기소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앞쪽에 핵심 역량을 정리해주는 부분에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됐다면 가고 싶은 기업 여러 군데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합격 연락을 기다리세요. 만약 서류가 모두 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다시 보완하고 새로운 기업에 지원하시면 돼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뽀개면서 그냥 최종 합격을 향해서 다가가세요. 그리고 합격하세요. 다음은 이직 준비 체크리스트예요.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최근 공고를 분석을 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역량을 분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했던 업무 중에서 JD 속에서 되게 주요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는 항목들을 뽑아내요. 세 번째는 지원하는 기업과 도메인 핏이 맞지 않는다면 최대한 내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핏한 경험들을 뽑아내서 이런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강조해서 전략을 짜세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 내가 지원하는 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되게 핏하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한 핏한 프로젝트를 하나 뽑아서 그 뽑은 항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도메인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도메인과 맞지 않는 일을 해왔어도 이 도메인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이 도메인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상 질문이나 답변을 작성해서 면접에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면접에서 나올 만한 예상 질문들을 쭉 정리하시고 예상 답변도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구술 연습을 하면서 이제 면접에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채용 시장이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막막하게 그냥 손 놓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진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시고 과연 이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에 이직이라는 거는 시장이랑 나 사이에 어떠한 접점을 찾는 작업들이 그래서 그 접점을 정확하게 찾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장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 이직 준비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꿀팁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